답을 맞춰봅시다. 1번에 1, 2번에 3, 3번에 3, 4번에 5, 5번에 4, 6번에 3, 7번에 2, 8번에 1, 9번에 2, 10번에 3, 11에 1, 12에 5, 13에 5, 14에 1, 15에 3, 16에 4,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자,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을 나타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라부아제가 증명한 사실은 일단 물을 갖다 주철관을 통과시키면서 물이 뭐하고 뭐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어서 물이 뭐가 아님을? 예, 그렇죠. 원소가 아님을 증명을 하였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은 자,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 같은 색이 나타났대요. 불꽃색은 여기서 뭐 때문에 나타납니까? 금속 원소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구리의 불꽃 반응색은 무슨 색이에요? 청록색에 해당이 되죠. 그쵸? 따라서 청록색이고, 예. 모두 뭐를 포함하는? 구리를 포함하는, 예. 물질들이기 때문에, 예.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색이 모두 빨간색으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두 원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뭘 통해서? 불꽃 반응색을 통한 뭘 관찰하면 됩니까? 선 스펙트럼을 관찰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불꽃 반응을 통한 선 스펙트럼 관찰. 다음 19번. 그림은 물질 가와 몇 가지 선 스펙트럼을 나타냈대요. 물질 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선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포함되어 있는 뭘 찾아주면 됩니까? 예, 물질의 스펙트럼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겹치는 게 누구하고 누구예요? 리튬하고 그렇죠. 스트론튬이 정확하게 겹치죠. 따라서 리튬, 스트론튬이고 가와 같이 생각한 까닭은 결국에는 누구와 리튬과 스트론튬의 그죠? 스펙트럼을 정확하게는 선 스펙트럼을 누가? 물질 가가 그렇죠. 물질 가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19번까지 없어요? 그 다음 그 뒤에 고난도 만점 체크. 자, 1번은 4, 2번에 4, 3번에 5, 4번에 4, 5번은 1번입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오케이. 자, 없으면 뒤에 어디야? 20페이지죠? 예, 내신 코코. 자, 답 맞춰보자. 1번은 5, 그 다음에 2번에 3, 3번에 5, 4번에 3, 5번에 5, 6번에 5, 7번에 5, 8번에 4, 9번에 4, 10번에 3, 11에 3, 12에 1, 13에 3, 14에 5, 15에 2, 16에 2, 17은 4, 그 다음에 서술형 보자. 18번. 어떤 원자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이름과 띄고 있는 전화의 종류. 자, A는 뭐라고 불러줍니까? 원자 핵이죠.
원자 핵이고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뭐라 불러줍니까? 전자죠. 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A의 전하량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자, 여기서 이 A 원자 핵의 전하량은 결국에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상태. 그쵸? 그래서 원자 핵이 갖고 있는 플러스 양전하량과 전자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음전하량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그래서 A의 전하량은 뭐가 돼야 됩니까? 플러스 7이 돼야 되겠고, 전자가 7개이므로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7의 양전하량을 가져야 한다. 예. 그러니까 양성자가 몇 개란 소리예요? 7개란 소리죠. 양성자가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 번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원자 번호 몇 번? 7번인 원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까닭은 다음 제시어를 통해 모두 사용해서 서술을 하시오. 원자가 지금 방금 설명을 했죠. 그죠? 즉 원자 핵의 무슨 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또는 같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9번 구리. 야, 오타다. 그치?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뒤에가 소문자로 써야 되죠? 새끼들. 자, 이렇게 써야 돼요. 얘도 틀렸죠. 아, 오타가 아니라 고쳐 쓰는 거구나. 에이씨. 따지려고 그랬는데. SI, 그 다음 질소는 N. 철. 야, 누가 이렇게 쓰냐, 이거. FE. 이거 웃기려고 쓴 것 같은데. FE는. 그 다음에 칼슘은 CA.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규칙 2가지를 쓰시오. 첫 글자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벳. 그러니까 원소 이름이 2글자로 되어 있는 원소는 뭐라고 써주면 돼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그죠?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는 첫 글자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뭘 따주면 됩니까? 중간 글자를 따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다음 20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물질의 분자식, 질소 원자하고 산소 원소, 질소하고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3개래. 그러면은 이게 하나고 얘가 2개던가 아니면 얘가 2개고 얘가 하나던가 둘 중에 하나죠. 결국에는 결합하는 질소 원자와 원자의 결합하는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비가 1대2래요. 그럼 이렇게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NO2가 분자식인데 총 분자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5개.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ONO2 이산화질소 5분자입니다. 자, 질문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고난도 만점 체크. 1번에 3, 네, 2번은 5, 3번에 5, 4번에 2, 5번에 5, 6번에 3. 질문 없으세요? 오케이. 자, 이온 봅시다. 이제 자, 앞에서 이제 원자까지 배웠고 이제 이온을 배우게 될 거예요. 원자에서는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다? 그렇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성이기 때문에 뭐하고?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량, 그러니까 원자 핵이죠.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량이랑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서로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온은 이 원자가
중요한 게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뭘 띄어요? 이제는 전하를 띄는 입자를 바로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전자는 원자 안에서 전자는 이동이 가능해요.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자 핵은 이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못 움직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상태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가 만약에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전자를 얻었어요. 그럼 무슨 전하량이 많아져요?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아지죠. 그럼 중성 상태에서 무슨 전하를 띠겠어요? 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플러스 전하량이 많아지죠. 상대적으로.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슨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러니까 이온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무슨 전하를 띠는 입자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다. 그래서 뭐가 더 많다?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더 많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만큼 어떻게 돼요? 전자를 잃은 만큼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 개 잃으면 뭐가 플러스가 얼마만큼 많아져? 한 개만큼 많아지죠. 두 개 잃어버리면 두 개만큼 많아지죠. 세 개 잃으면 세 개만큼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를 많이 잃으면 많이 잃을수록 플러스 전하량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게 양이온이고,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게 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얻은 만큼 전하량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게 되겠죠. 한 개 얻으면 마이너스 1, 두 개 얻으면 2 마이너스, 세 개 얻으면 3 마이너스. 그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전하량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 많아지면 플러스, 하나 잃으면 플러스, 두 개 잃으면 2 플러스, 세 개 잃으면 3 플러스, 하나 얻으면 마이너스, 두 개 얻으면 2 마이너스, 세 개 얻으면 3 마이너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하량이. 그래서 이온을 표현을 해줄 때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다가 전하의 종류를 써주고요. 그래서 몇 개 잃었는지까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은 플러스예요. 오른쪽 위니까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플러스. Na 플러스 1가 양. 저걸 뭐라고 읽어주냐면은 플러스 하나로만 돼 있으면 1가 양이온이라고 불러줘요. 2 플러스면 2가 양이온. 3 플러스면 3가 양이온.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만약에 그냥 마이너스면 1가 음이온. 2 마이너스면 2가 음이온. 3 마이너스면 3가 음이온.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근데 뭐 5가 6가는 없어요. 여러분들 보통은 3가까지 정도 존재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굴이 뭐가 돼요? 2가 양이온.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몇 개 잃었다? 2개 잃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 Cl-는 염화이온이라고 해요. 얘는 뭐예요? 전자 1개 얻었구나. 그 다음에는 S2-는 황화이온이니까 전자 2개를 얻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트륨 이온, 구리 이온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화이온이라고 붙여줘요. 그러니까 염소잖아요. 소를 떼요. 그럼 뭐가 돼? 염화이온. 얘는 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황화이온. 그럼 원래 얘는 뭐예요? O는 산소죠. 네, 그러면은 O2-가 되면은 산화이온이 됩니다. 산소이온 아니라. 그 다음에 F는 플루오린인데 플루오린 화이온이 돼요. F-. 그 다음에 O2는 O2- 이온 산화이온.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온의 식. 그래서 우리 앞에서 원소 기호를 했었죠. 그쵸? 예, 그 원소 기호랑 더불어서 같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는 H+, 리튬 Li+, 칼륨 K+, 은 Ag+, 1가 양이온이죠. 여기 있는 건 다 2가 양이온이네. 칼슘
납은 2가 양이온인데 알루미늄은 뭐예요? 3가 양이온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암모늄부터 암모늄 수산화 이온 그 다음 요 뒤에 붙어 있는 요 이온이 있죠. 이렇게 얘네들은 원자 한 개가 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원자 여러 개가 붙어서 이온이 됐죠. 최소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붙어서 이온이 됐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무슨 이온이라고 하냐면 원자 단 이온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조금 복잡해요. 원자 단 이온. 원자가 2개 이상 결합하여 형성된 이온이에요. 원자가 2개 이상 결합해서 형성된 이온을 원자 단 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은 원래는 여러분들 암모니아는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NH3가 암모니아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온이 되면은 NH4요. 4 플러스가 돼서 암모늄 이온이 돼요. 1가 양이온이에요. 그 다음에는 OH-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운 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대로 나와요. 플로리나 이온, 아이오디나 이온, 염화 이온, 뭐 산화 이온 이런 거는 쉬운데 이제 황산 이온 SO4예요. SO4. SO4 E- 2가 음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탄산 이온은 여러분들 CO3 2- 2가 음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질산 이온은 NO3 1가 음이온이고요. 과망간산 이온은 MnO4 1가 음이온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온은. 그래야 여러분들 이온 이름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온식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양이온은 당연히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끌려가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고요.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온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하 운반체라고 하는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 전하 운반체의 역할을 해주는 애들 때문에 바로 뭐가 흐르게 돼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순수한 물을 뭐라고 하냐면 증류수라 그래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물을, 깨끗한 물을 증류수라고 해요. 근데 저 안에 저렇게 이온들이 녹아 있으면, 그러니까 순수한 증류수는 전극을 꼽아주면 전류가 안 흘러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가 흐를 때 전하로 운반해줘야 되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물질이 증류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같이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네들이 전류를 흐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아 이온이 되어서, 이온화가 되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전해질이라고 해요. 전해질.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전해질은 물에 녹으면 뭐가 돼요? 저렇게 이온으로 나눠져요. 이온으로 나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류를 흐르게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온이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이온이 서로 결합할 때는 이온끼리 결합을 해서 뭐가 되냐면 이온끼리 결합하여 이온 결합 물질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온끼리 결합할 때는 양이온이 결합해야 될까요?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해야 될까요? 음이온이 결합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 양이온끼리 결합할까? 음이온끼리 결합할까? 양이온, 음이온끼리 결합할까? 양이온하고 그러니까 이온끼리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결합을 할까요? 양이온끼리 결합을 할까요? 음이온끼리 결합을 할까요? 생각해봐. 플러스 플러스끼리 결합하겠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결합하겠나?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결합을 하겠나? 응? 그쵸. 당연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끼리 결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을 한다는 소리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 건데, 화학에서는요 항상 규칙처럼 전기를 띤 물질들끼리 결합을 할 때는 항상 합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0이 되게 결합을 해야 돼요. 지금 원자에서도 보면은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어떻게 됐었어요? 같았죠. 그래서 합이 0이 됐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양이온하고 음이온끼리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온 결합 물질이 될 때도 어떻게 결합을 했냐면 양이온의 플러스 전하량하고 음이온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서로 합이 어떻게 되게? 0이 되게 같게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이 결합을 한다라고 봅시다. 나트륨 이온이 1가 양이온이고 염화 이온이 1가 음이온이잖아요. 그럼 둘이 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결합을 해야 돼요? 몇 대 몇으로? 지금 그냥 결합. 그렇죠. 1 플러스고 1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1대1이니까 그냥 NaCl 이렇게 1대1로 결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이온이랑 산화 이온이랑 결합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 플러스고 2 플러스죠. 얘도 2 마이너스죠. 그럼 1대 1로 결합하면 되죠. 둘이 전하량이 같으니까. 그지? 어떻게 결합하면 돼요? 그냥 MgO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돼요.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리이온이랑 염화이온이랑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돼 보면 얘는 2가 양이온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1가 음이온이잖아요. 그럼 합이 0이 안 되죠. 그럼 둘이 결합을 하려면은 0이 되려면은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합이 전체가 0이 될 테니까. 그럼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결합하면 어떻게 써줘야 돼? CuECl 이렇게 써주면 안 되죠. 결합해서 써줄 때 이 숫자가 어디로 간다? 오른쪽 아래로 조그맣게 써줘야 된다고 했었죠. 분자식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CuCl2 예, 이렇게 써주셔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 더. 나트륨이랑 황산이온이랑 결합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이고 황산이온은 SO4 2-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결합을 하려면 1 플러스고 2-니까 얘가 몇 배 필요해요? 2개. 네, 2개가 이렇게 필요하죠. 그럼 얘도 결합할 때 이 숫자가 오른쪽 뒤로 와요. 그래서 둘이 결합하면은 Na2SO4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결합을 할 때는 양이온하고 음이온도 전하량의 총합이 얼마가 되게? 0이 되게 결합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뒷장 이온의 확인 이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앞에서 양이온이나 양이온 중에서도 금속 양이온은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뭘로? 불꽃 반응색으로 예,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불꽃 반응색이 비슷하면은 뭘로? 네,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네, 구분을 해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양이온이 다 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불꽃 반응색이 다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불꽃 반응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어떤 이온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온끼리 결합한 물질 중에 물에 녹는 물질도 있지만 이온끼리 너무 강력하게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온화가 안 돼요.
그냥 돌처럼 결합을 해서 나눠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석출돼 버려요.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앙금이라고 합니다. 앙금. 네. 왜 여러분들 흙탕물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쟤네들도 어떤 특정 이온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이제 그런 걸 앙금이라고 해요. 앙금. 자, 이온이 들어있는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이온이 들어있는 각각 다 다른 이온이 들어있는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여기선 어떤 특정한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인 앙금을 생성을 하는 반응을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고요. 앙금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앙금 뒤에는 이렇게 화살표 아래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가라앉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질산은 수용액을 서로 반응을 시킨다라고 해봅시다. 읽을 때는 여러분들 이온 결합 물질을 쓸 때는 항상 무슨 이온부터 써줘요? 양이온부터 써줘요. 염화나트륨이니까 양이온이죠. 그죠? 근데 읽어줄 때는 뭐부터 읽어줘요? 음이온부터 읽어주는 겁니다. 여기서요. 읽을 때는 염화나트륨, 쓸 때는 나트륨 쓰고 그 다음에 음이온 써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질산, 은 이렇게 두 개를 반응을 시키면 여기서 염화이온하고 질산이 은에 있는 은이온이 서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염화은이라고 하는 무슨 앙금이 생겨요?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를 검출하는 걸까? 은이온이 있는 것도 검출이 되는 거고 염화이온이 들어있는 것도 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은이온이랑 염화이온이 서로 만나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앙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색깔에? 흰 색깔에. 그러니까 염화이온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예요? 은이온을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흰색 앙금이 생기면 여기 안에 염화이온이 있구나. 또는 이 안에 은이온이 들어있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넣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염화이온을 넣어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서로 검출할 수 있는 이온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염화이온이 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은을 넣어줘도 되고 은이온이 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염화이온을 넣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 염화칼슘이랑 탄산 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을 시켰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저 안에서 뭐하고 반응해요? 탄산이온이랑 칼슘이온이 반응을 해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뭐예요? 흰색 앙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탄산칼슘은 되게 흔한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석고 있죠. 석고상 만드는 석고. 예,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칼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분필도 탄산칼슘이에요. 예, 탄산칼슘. 학교에서 쓰는 저렴이 분필은 황산칼슘 분필이에요. 그거는 싸요. 이거는 한 개에 900원, 걔는 한 개에 90원. 네. 네, 비싸요. 탄산칼슘이 훨씬 무거워서 가루가 잘 안 날려요. 네. 자.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석회암 있죠. 석회석도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도 탄산칼슘. 게 껍데기도 탄산칼슘. 산호도 탄산칼슘. 되게 많아요.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요새는 그거 안 쓰지만 예전에는 부러지거나 하면 깁스할 때 석고붕대 썼거든요. 하얀 거 되게 무거워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응팔 봤냐? 니네? 거기서 보면 거기서 막 낙서해주고 막 예전에 빨리 나 막 이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근데 진짜 무거웠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물에 적셔서 쓰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게 가벼운 걸로 해가지고 쓰는데 예전에는 진짜 석고붕대 썼어요. 엄청 무거웠어요. 그래서 네. 그 예전에 그 다리 다치고 나면 목발도 진짜 나무. 그게 왜 목발이냐면은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요새는 다 스테인레스로 돼 있잖아요. 가볍게. 네. 소재가 좋아진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앙금 생성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그죠? 네. 외울 게 많아요. 되게 이번 단어는. 자. 은이온하고 염화이온하고 반응하면 뭐가 생겨요? 염화은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온을
앙금 만드는 게 누구냐면은 탄산이온이랑 황산이온이에요. 그래서 탄산칼슘, 황산칼슘의 앙금이 생겨요. 둘 다 무슨 색? 흰색. 자, 그 다음에 바륨도 탄산바륨, 황산바륨이 흰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온을 잘 만들죠. 되게. 앙금을. 탄산이온, 황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예, 결합해서 앙금을 잘 만들죠. 황산칼슘, 그 다음에는 황산바륨, 탄산바륨, 탄산칼슘 다 흰색 앙금에 해당이 돼요. 흰색 앙금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납이온인 PbE+하고 앙금 만드는 거는 아이오딘과 납이 되면은 얘는 봐봐 이가 양이온이고 일가 음이온이잖아요. 얘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bI2가 되면서 얘는 무슨 색? 노란색 앙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황화이온이랑 결합해서 황화납이 되면은 검정색 앙금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황화구리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앙금이고 황화카드뮴은 노란색 앙금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납하고 카드뮴 같은 금속은 대표적으로 굉장히 몸에 해로운 뭐냐면 중금속에 해당이 돼요. 몸에 쌓이면 질환이 생겨요. 중금속 누적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런 거 공장 폐수나 이런 데 얘네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다? 아이오딘, 황화, 이온 같은 경우에를 사용을 해주면 이렇게 검정색 또는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면서 네,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색깔별로 외워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흰색 앙금, 노란색 앙금, 검정색 앙금 이렇게 색깔별로 앙금을 외워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무슨 색 앙금인가 라고 했었을 때 보면은 딱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앙금 생성하고 관련된 현상 중에서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검출하는 반응 알아요? 네?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반응? 여러분들 석회수라고 들어봤어요? 날숨 불어놓으면은 뿌옇게 흐려지잖아요. 그게 석회수가 그게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날숨 안에는 입김을 불어넣으면 입김이 뭐냐면 날숨이에요. 날숨 안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석회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에요. 이거 괄호 열고 닫고야. 수산화칼슘. 예, 수산화칼슘 수용액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만나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탄산칼슘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니까 흰색 앙금이 생겨서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검출 반응은 뭐다? 석회수랑 반응시켜서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인데 석회수에서 뿌옇게 흐려지는 건 뭐가 생성된다? 탄산칼슘이 생성이 돼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온의 검출. 뭐예요? 자. 수돗물의 염화이온. 자, 여러분들 수돗물은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돗물에서 특유의 냄새 나죠. 그죠? 특유의 냄새 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수돗물에는 가다가 중간에 혹시라도 다른 물질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녹아 있어요? 염소가 녹아 있어요. 염소. 그래서 염소가 녹아 있으니까 염소가 물에 녹아서 수돗물 안에 뭐가 생겨요?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면은 수돗물 안에 염화이온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넣어주면 되겠어요? 은이온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은이온을 넣어주면은 염화은의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장 폐수 속에 납이온이 들어있는 걸 확인해 주려면 납은 PbE+인데 납은 앙금을 만들어내는 게 두 가지잖아요. 황화납이면 검정색 앙금이 생기고 아이오디나 납이면은 노란색 앙금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황화이온을 넣어서 황화납으로 검정색 앙금을 보던지 아이오디나 이온을 넣어서
아이오딘이나 납 앙금을 보던지, 그죠? 이렇게 납이온을 검출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검출이 되어 있는 이온들이니까 앙금을 외워두시면 쌍방, 음이온, 양이온 서로 다 검출이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들 29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네.